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하면서 봅시다. 자, 어쨌든 마무리합시다. 프린터인데 날라갔어요? 그럴 리가. 자, 없다. 자, 어쨌든 신고제는 제가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 내용을 제가 의도적으로 수두룩을 했었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네, 우리 대법원 판례 내용은 그겁니다. 신고제는 단순 확인 앤드 수리입니다. 신고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통관 절차와 납세 절차는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해당 과세 물건이 수입 물품이었어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으니까 해당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신고제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물품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반입을 한다는 것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 통관 절차가 신고제고, 그리고 확정하는 절차도 신고제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왜? 통관 절차가 신고제니까. 그러니까 화주는 수입할 의사가 있으면 수입 신고하고요. 그때 납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신고제입니다. 그럼 납세무자는 의무를 다한 것이고요. 세관장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단순 확인만 한다는 의미가 신고세의 기재사항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신고세의 기재사항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기재사항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면 수리만 하는 거죠. 즉 수리라는 것은 신고를 확인했다. 이게 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게 우리 관세행정에 해당하는 신고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세상의 신고제들은 다 대법원 판례가 동일해요. 수리는 단순 사실행위다. 그것을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또는 다른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사례를 보면 이게 뭐 2013년도 얼마 안 된 겁니다. 근래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 또는 소급과세 금지를 위배했다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요, 왜 다 패소하느냐 하면 단순 법령상의 문구만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입증이라는 부분은 입증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다? 결국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패소는 입증 자료가 없어요. 그냥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입증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입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각 제도의 요건들이 핵심이에요. 그 요건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소송까지 간다면, 물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심판에서 끝나겠지만 그 정도면.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뭐 납세무자의 우리 흔히 말하는 인용이라고 얘기하죠. 승소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관세 전문가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러는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실제 패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것들. 입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주장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사예요. 네, 행정심판을 가겠지. 그죠? 하자는데 해야지. 아닙니까? 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적을 거야. 나도 그렇게 적어요. 나도 방법이 없어. 입증 자료가 없잖아요. 입증 자료가. 그 주장은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네,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반드시 실무적인 부분과 연계하는 게 아니라 이 판례상에 봤을 때에 제 교조생에 있는 각각의 원칙들이 있죠.
제가 지금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소국가세 금지에 대한 적용 요건도 이 심리 판단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제 교재에 있는 15페이지 소국가세 금지에 대한 체크 포인트 있잖아요. 2번 적용 요건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똑같이 이게 판례마다 다를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판례 프린트 말고도 소국가세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 판례 말고도 신의성실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똑같습니다. 그게 다를 수가 없지. 법원마다 다르게 보면. 그래서 제가 15페이지와 17페이지에 있는 이 두 가지 즉 소국가세 금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꼭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얘는 시험에 그냥 출제가 이루어지면요. 적용 요건은 무조건 적는다고 생각하세요. 적용 요건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얘들이 갖춰야 돼. 그래야 적용이 되는 것이지. 따라서 오늘 프린트의 두 번째 사례처럼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취소할 수 있겠어요. 행정처분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소국가세 금지도 적용할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목적상 오늘 프린트는 나중에 공부 안 될 때 심심할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하여 적용 요건은 명확하니 15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이 각각의 적용 요건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4페이지로 오셔서 법에서 기준과 소국가세 금지라는 부분을 하는데요. 일단 납세자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 이것을 제가 법에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법에서 기준에 2번 목차의 두째 줄을 보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이 납세자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이 문장을 보면 따라서 부당 침해 금지 원칙이에요.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두 가지였었어요. 갈로 1번, 갈로 2번 이렇게 체크를 했었죠. 과세 형평과 한목적성이다. 자, 과세 형평이라는 부분의 갈로 1번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조세평등주의. 네, 조세평등주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갈로 2번은 상대적으로 우리 조세법의 기본 원칙 중에 조세평등주의보다는 조세법률주의 이 부분을 언급을 했을 거예요. 체크돼 있어요? 자, 갈로 1번은 조세평등주의, 갈로 2번은 조세법률주의의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입니다. 가장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이 두 가지거든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인데 조세법률주의야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조세를 부과해야 되는 기본 원칙이겠지만 평등주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게 갈로 1번 과세 형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과세자와 납세자 간 또한 서로 다른 납세자 간 납세의 형평성을 말한다. 이 부분이 조세 평등주의거든요. 따라서 조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예요. 납세자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거다.